제가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이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심리 포럼은 말은 심리에 대한 포럼이에요. 그런데 이 포럼을 진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마음이 심리에서 작용되고 있는 요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서 요 심리를 해석하는, 그래서 마음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 심리를 해석하는 하나의 일종의 우리가 응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냥 이 심리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파트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한 사회 현상이 됐든 아니면은 특정한 사실이 됐든 요 관련되는 것이 마음에 어떻게 작용돼서 심리에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공개가 되게 되면 관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어떻게 보냐면 심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현상과 사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리 옹호를 하려고 들게 되고요. 이 사실에 관련되는 걸 마음으로 심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게 되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도 있고 이런 사실도 있고 이 사실에 관련된 걸 굉장히 그것도 모르면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의 관점에서? 현상과 사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특정한 현상과 사실에 대한 것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에 의해서 심리로 해석을, 왜? 마음과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 심리에 관련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뭐를 하냐면 알지도 못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능력이 없는 걸로 비판을 합니다. 여기는 능력이 없는 걸로 비판하고 여기는 다양하다,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과 심리의 관점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들으면서 행복합니다. 왜? 요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비판을 겸허하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쪽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고 이 심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능력이 없는 놈으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심리에 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를 묻고 싶냐면 한번 보죠. 우리는 인간은 분명히 몸과 마음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누구나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감정은 어디서 느낍니까? 몸에서 느낍니까? 감정은 마음에서 느낀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생각은 몸에서 하는 겁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까? 누구나 다 압니다. 결국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 뭔가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고, 내가 마음과 몸의 어느 특정한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체의 특정한 위치에 마음이 작용했던, 내가 느꼈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거를 저장을 한다든가 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다시 끌고 와서 내가 다시 생각을 한다든가 느낀다든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이 기억이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또는 내가 기억을 해내서 내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느꼈던 거를 바깥으로 내가 내보내는 역할하는 것, 그래서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누구나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결국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심리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심리학에 이거를 정식적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심리학이라는 자체는 인식할 때, 기억할 때, 표현할 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몸과 인식, 몸의 기억, 그 다음에 몸의 표현에 관련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은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로 우리가 기본 바탕으로 많이 쓰느냐?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어디 영역입니까? 의학 영역입니다. 이 신체는 의학과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몸의 신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지만 뭐를 할 수 있어요. 반응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심리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의학 영역에서 기초에다 두고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몸의 반응을 연구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 지금 확신을 갖고 있죠? 뇌에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어딘가에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세포 하나하나에도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존재하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전에 2년, 3년 전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마음 이론을 만들면서 용어 정리하고 이렇게 될 때 솔직히 세포 하나하나에 기억 정보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신은 못 가져요. 왜? 저는 의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심리학, 의학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고 싶냐 그러면은 바로 몸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의학과 생리학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기억은 뭐를 기초로 합니까? 뇌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뇌과학을 기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관련되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 요즘은 심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리 얘기에서 뇌가 빠지면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심리에 이런 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MRI로 또는 뭘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게 막 논문으로 발표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관련되는 게 뇌에서 또는 이 의학 영역인 신체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맞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몸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마음이라는 메커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신체마다 내부 장기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 원리와 이 체계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연구가 왜?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도 지금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왜 원리는 알려고 들지 않냐는 거예요. 이 심리학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학은 의학의 영역으로서 그 다음에 심리학은 심리학의 영역으로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알고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심리학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가 있냐면 결국은 의학에 종속되어 있는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의학을 기초에다 두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학 영역에서는 심리학이 별 볼 일 없는 학문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심리를 만약에 정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와 연결이 되야 됩니까? 당연히 몸과 뇌와 여기 연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서 어떤 작용의 원리와 함께 매칭이 되면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매칭이 되면서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렇게 매칭이 되면서 어떻게 표현이 돼 나가는지를 그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영역은 뭐라고 합니까? 이 영역은 사이비 영역입니다. 이제는 이거 사이비 취급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왜? 이거 가지고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들이 알거든요. 왜 그러냐? 몸이 아프면은 뭘로 치료합니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이 몸에 관련되는 원리와 체계를 가지고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업돼 있으면 다운시키고 너무 다운돼 있으면 좀 업시키고 약물이라든가 수술 방법이라든가 신경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업이 너무 오랫동안 돼 있으면 조금 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너무 다운이 돼 있으면 조금 업을 시키고 그런 역할 누구나 다 합니다. 요즘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 원리와 체계에 의해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는 치료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인식과 기억과 표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인식장애, 우리가 얘기하면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은 이런 인식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감정기억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표현장애가 발생을 해서 성격장애, 우리 성격장애라든가 분노조절장애라든가 또는 중독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다 표현장애거든요. 이 표현장애에 관련된 이런 장애, 즉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에는 과연 뭘로 치료할래? 라고 하니까 치료법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습니까? 여기에 몸에 여기를 다운시키니까 인식, 기억, 표현도 함께 다운이 됩니다. 자, 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운이 여기를 너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운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인식이 줄어들게 만들고 기억되는 게 줄어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고 표현하는 게 줄어들게 만드는 거 몸을 다운시킴으로써 요게 된다. 이거 어디 영역입니까? 몸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의학 영역입니다. 그럼 심리학에서 뭐 할래?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강화하는 게 뭘로 가냐면 인식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인식에 문제 생겼으니까 요 사람들한테 뭐를 넣어서 뭐를 기억을 해서 요 놈을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통제를 해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즉 뭐를 심리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력이 없는 그런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뭘로? 심리를 가지고서 다른 심리를 가지고 심리를 또 회복을 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과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도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장애가 나. 그래서 이 하나의 장애를 치료하려고 들어보니 여기가 또 장애가 발생하고 이 두 개를 치료하려고 들다 보니 하나 남아있던 이거를 더 강화를 시키게 되다 보니까 세 개가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울증 치료하려고, 우울증 아시죠?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상담을 했더니 조증이 발생을 해버렸네? 즉 중독증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표현장애로 돌려보니까 감정기억장애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살만해지거든. 그래서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활동도 잘 못하고 있던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랬더니 네 취미생활도 해봐라. 너에 관련되는 너의 자신을 한번 찾아봐라. 뭐 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취미생활에 뭐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함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 잠재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를 더 고장을 일으켜버림으로써 여기를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동을 안 하는데 그대로 있는데 여기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내가 집중하고 막 노력하던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다가 문제가 조금 발생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심리가 다시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우울증으로 들어가니까 예전보다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일정 기간 또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또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특정한 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확 몰입돼 들어가니까 예전보다 더 몰입을 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다시 또 조증으로 들어가고 우울증 같다 조증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심리를 가지고서 심리치료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심리학이라는 게 이 연구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유익하고 이로움에 관련돼서 행복에 관련된 게서 필요한 학문인데 건강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오래 살도록 만들고 또는 아프고 어려운 신체적인 아프고 어려운 것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쪽의 의학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이 느낄 때 아프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는 것들을 회복시킬 때 그러면 심리학의 그 영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벼운 거는 어렵지 않게 기분 전환으로 회복이 되지만
이런 심리에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왜 몸에 관련되는 의학 영역을 빌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망가뜨려 놓고. 왜 그러냐?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없느냐? 바로 이 우리가 한 분야 하나로 편중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가지고서 인식을 회복하고 기억을 회복하고 표현을 회복, 즉 심리를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것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쩌면은 심리학이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이 하나만으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할 때 마음 이론의 기초는 뭡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인데 이게 뭐와 함께? 마음과 심리가, 즉 마음이 인식에서 기억에서 표현에서 작용되는 요 영역을 지금 제가 이론화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심리학을 모릅니다. 심리학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심리가 치료가 되느냐? 아, 마음이 이렇게 원리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면 인식이 회복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인식하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감정기억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중독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요 심리에 영향을 줘서 인식을, 기억을, 표현을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작용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에 묻고 싶은 게 왜 자꾸 이 몸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대어서 가려고 드냐 이거야.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한다 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고, 그러면 심리학에서 사이비 취급하고 있는 이 마음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돼서 그 중간에서 심리가 작용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왜 여기를 연구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해. 뭐를 갑니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 따위가 감히 라고 얘기해. 학교 어린이 나왔네요. 젠장, 제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론을. 그래서 배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배웠어요. 그럼 심리학은 어디서 배웠냐? 배운 적이 없는데요. 저 이거 만드느라고 바빠서요. 그럼 저 이것만 만들었어요. 그냥요.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만들어 놨으니 대단하다라고 치왕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이거 가져다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가 진짜 한번 이 심리에 관련돼서 정말 인간이 유익하고 행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벗어나서 정말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이거를 이미 사유화 시켜놔버렸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존에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 대부분이 사유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니도 똑같은 놈이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는 사입이 안 할 테니, 이 원리 만들어놨으니 니들 영역 안 건드릴 테니, 그러면 협업해서 니들 진짜 한번 발전해가면 안 되겠냐. 왜? 이미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관련돼서 치료를 해나가는데 상담, 심리, 기타 등등에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이 관련되는 원리를 집어넣어서 진짜 치료하고 그리고 진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제가 심리학과 싸워가지고 이게 좋습니다라고 해봐야 백날 해봐야 답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아니 한 번쯤은 놀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에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왜? 가도 길이 없거든요. 없으면 어쩌면 다른데 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의학에서도 함께 연구하려고 듭니다. 그때는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몸의 반응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의학의 한 종속된 분야로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한 번쯤은 심리학에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학자가 됐던, 지금 상담하는 사람이 됐던, 심리에 관련돼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든, 아니 이미 전문가가 돼서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됐던 한 번쯤은 우리가 몸과 심리만을 논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만을 논하지 말고 왜? 몸의 반응이니까 보여지는 것만을 논하지 말고 이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원리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이한 건 뭐냐면 몸은 변합니다. 심리도 당연히 변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안 변합니다. 마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작용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마음으로 여자는 여자의 마음으로 작용되는 원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용되는 원리가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심리가 다를 뿐이에요. 성장하면서 여기는 점점 정보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집니까? 변화를 급변해서 변화를 가져갑니다. 몸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되거나 또는 우리가 늙어간다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점점 일정 기간 지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의 한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죽으면 심리, 마음 따위는 이미 사라지는 겁니다. 왜? 몸 안에 생존의 근거에다 두고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살아있을 때만큼은 원리를 정확하게 좀 알고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치료가 돼서 다시 행복해지고 또는 내가 힘들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에 벗어나서 또다시 나의 자아를 갖고 행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늘 얘기를 하는 몸 안에 있는 자기 자아, 내면 얘기를 합니다. 내면 자아, 그게 뭔데요 도대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도 모르는 채 이 내면 100번 찾아봐야 심리만 무너질 뿐입니다. 그거를 한 번쯤은 심리학, 여기에서도 심리학에 관련되는 부분에 옹호론자도 있고 다 좋습니다. 저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그걸 한 번쯤은 마음의 원리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논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